안녕하세요. 앞으로 코지캣 홈에서는 마음의 안식을 줄 수 있는 책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코너 이름은 북피스, 책으로 얻는 평온이라는 뜻입니다. 북피스는 보는 것보단 듣는 걸 추천드려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어딘가로 가면서 혹은 빨래를 개거나 설거지를 하면서 노래 듣듯이 북피스를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운전하면서 유튜브를 마치 라디오처럼 켜놓거든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북피스가 편안히 들을 수 있는 컨텐츠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북피스. 오늘은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는 시인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들려드릴게요. 책에서 좋은 구절을 꼽아 읽고 이에 대한 저의 경험이나 견해를 풀어드릴 거예요.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는 카푸스라는 젊은 청년이 보낸 고민 편지에 릴케가 진심을 다해 답해 주었던 서신들을 책으로 엮어 놓은 작품입니다. 젊은 시인에게 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릴케가 해준 이야기는 젊은 시절을 살아본 혹은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와닿는 내용이에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가져봤던 고뇌에 대한 사색이 담겨 있거든요. 아무도 당신에게 충고를 하거나 도와줄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단 하나의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십시오. 글쓰기를 거부당한다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는지를 스스로에게 고백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당신이 맞는 밤에 가장 고요한 시간에 나는 쓰지 않으면 안 되는가라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마음속을 파헤쳐 들어가서 깊은 대답을 찾으십시오. 만약 대답이 긍정적이라면, 만약 당신이 이 진지한 물음에 굳세고도 단순하게 나는 쓰지 않을 수 없다는 말로 대답할 수가 있다면, 그때에는 당신의 생활을 이 필연성에 따라 구축하십시오. 여기에서 릴케는 카푸스라는 인물을 위해 글쓰기라는 구체적 예시를 들고 있지만, 글쓰기 말고 우리는 누구나 무언가를 할지 말지, 무엇을 하며 살지 고민하곤 해요. 릴케는 이에 대해 스스로에게 진중하게 묻는 시간을 가지고 자기 자신 안에서 답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생활을 그 필연적인 무엇, 어찌 보면 내 자신 속 대답이 제시하는 대로 살아나가라고 하죠.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했던 건 진로 문제로 고민이 많은 20대였어요. 그 당시 저는 앞날이 캄캄하다고 느꼈습니다. 열심히는 산 것 같은데 잘 산 것 같진 않았죠. 당장 눈앞에 내보일 성과가 없어서 더욱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성을 찾고자 이런저런 책들을 읽곤 했는데요. 그때 눈에 띄었던 게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자신의 앞길을 치열하게 고민하며 괴로웠을 그 젊은 시인에게 감정이 이입됐거든요. 그리고 그 젊은 시인에게 인생 한번 치열하게 살아봤다는 릴케가 어떤 말을 해줄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20대 때 제가 이 책을 읽고 남긴 글이 있어요. 그 당시 저는 인생이 폭풍우 한가운데에 버려진 난파선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폭풍우를 헤매는 난파선이라도 꿈이 있으면 버틸 수 있다는 걸 릴케를 보며 깨달은 모양이더라고요. 꿈 많은 20대 젊은이답죠. 꿈이라고 뭉뚱그려 표현했지만 20대의 저는 질풍노도 속에서도 스스로에게 묻고 답한 필연적인 무언가가 있다면 언젠간 맑은 하늘을 보며 목적지에 도착할 거라고 믿은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남긴 글의 마지막 문단이 비록 그 여정이 고되고 역경의 연속일지라도 그는 그러한 고된과 역경까지 끌어안고 그 속에서 살아낸다. 인생이라는 문제에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을 믿고 매 순간을 살아낸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꿈꾸는 자는 꿈을 이룬 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폭풍우를 지나 반짝이는 태양빛 아래 서 있을 것이다. 였거든요. 릴케는 결국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 갈망하는 일, 타고난 기질에 맞는 일을 스스로 내가 직접 고뇌를 거듭해 찾아야 하고 그걸 내 스스로가 버텨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20대의 제가 생각해도 그리고 현재의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훌륭한 답변 같습니다. 여러분도 힘들 때 여기저기에서 한마디씩 해주던 경험이 있지 않나요? 그런 첨언들이 도움이 되던가요? 물론 다른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마음을 위로하고 가끔은 생각지 못한 실마리를 줄 때도 있어요. 그런 첨언을 해주는 지인이 곁에 있다면
우리는 인복이 가득한 인생, 성공한 인생일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대부분의 고민거리는 결국 스스로가 풀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서 아무리 좋은 해결책을 들이밀어도 결국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던가요? 주어, 주변에서 조언해 준 게 무색할 만큼요. 근데 또 그렇게 해야 고민이 풀리는 것 같아요. 당신이 바깥으로 눈을 돌려 아마도 당신의 가장 조용한 시간에 당신의 가장 내면적인 감정만이 대답할 수 있을 물음에 대하여 바깥에서 대답을 기대하는 것만큼 당신의 발전을 크게 해치는 것도 없습니다. 릴케의 답변이에요. 곱씹으면 곱씹어 볼수록 맞는 말 같아요.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 자신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나 자신도 모르는 걸 다른 사람은 알고 있길 바라며 다른 사람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건 릴케에 따르면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내 스스로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는 결국 내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고, 그걸 우리는 찾아야만 해요. 내 스스로도 답할 수 없는 내 문제에 대해 다른 이가 답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건 어쩌면 헛된 기대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따져봐야 합니다. 수목은 그 수액의 흐름을 재촉하지 않고 봄날의 폭풍우 속에 유유히 서서 혹시 여름이 안 오는가 하고 걱정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다. 여름은 꼭 옵니다. 그러나 여름은 마치 눈앞에 영원히 있는 듯 아무 근심도 없이 조용히 드넓은 마음으로 기다리는 인내심 강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옵니다. 릴케가 당부하는 또 다른 핵심 메시지는 인내, 요즘 흔히들 하는 말로는 존버입니다. 내 안에서 답을 찾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저도 아직도 제 안에서 답을 끊임없이 찾고 있는 걸 보니 어렵습니다. 단언컨대 힘들어요. 그런데요, 이게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엔 결실을 맺을 거라는 걸 알고 헤매는 거랑 결실을 맺을지 아니면 그대로 망할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태로 헤매는 거랑은 제 마음가짐도 행동도 달라지더라고요. 릴케는 폭풍우 속에서 화창한 여름을 기다리는 수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결국 가야 할 길을 올바르게 가는 존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름은 옵니다. 오지 않을 것 같은 여름도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와요. 그때까지 버티는 힘이 필요한 거죠. 당신은 아직 매우 젊고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당신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당신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서 인내를 가져주십시오. 지금 당장 해답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당신이 해답에 맞추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당신에게 그 해답이 주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산다는 것은 기묘한 일입니다. 지금은 물음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아마도 당신은 차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먼 미래의 어느 날 해답 속으로 들어가서 해답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자신 속에 조형하고 형성하는 가능성을 특히 행복하고 순수한 삶의 본래적인 자세로서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자신이 뻗어가게 하십시오. 견디기에 충분한 인내와 믿기에 충분한 순진성을 당신의 내부에서 찾아내십사 희망합니다. 인생으로 하여금 제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인생은 옳은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내 안에서 답을 구하는 과정을 살아낸다면 언젠간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찾던 해답을 살아가고 있을 거라는 릴케의 답변입니다.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인생 선배 릴케가 하는 확신이니 우리도 믿어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끌어안고 있는 고민과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될 수는 없다고 해요. 릴케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당장 해답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다만 어떤 인생이든 옳으니 스스로를 믿고 물음을 살아가라고. 여러분, 인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옳은 것입니다. 저는 릴케의 말을 들으며 갑자기 인생이란 끝없는 질문과 해답의 알레고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라는 사람의 인생 하나는 수많은 질문과 해답으로 이루어진 거죠.
기나긴 인생에서 질문이 딱 한 번일 필요도 없고 해답이 딱 한 가지일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루 이틀 사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 길게는 100년 넘게 살 텐데 그 기나긴 시간 속에서 질문과 해답이 하나씩인 거는 너무나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뭘 하고 살아야 하나, 라고 고민하는 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인생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살고 있지만 결국 그 고민은 시간이 지나면 스르륵 해결되잖아요. 그러고 나면 또 새로운 고민이 생기고요. 이렇게 질문과 해답을 반복하며 사는 게 결국 인생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질문을 살아가든 간에 결국엔 끝엔 해답이 찾아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들어도 이게 결국 잘 마무리될 거라는 걸 알고 헤매는 것과 힘들어하다가 이대로 망할지 아니면 다시 괜찮아질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헤매는 건 다르니까요. 우리는 결국 화창하고 싱그러운 여름날을 다시 맞이할 거예요. 그 결론을 알고 해답이 올 거란 걸 알고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질문을 살아가면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질문 끝에 해답, 여름이 찾아온다고 우리 인생이 끝, 해피엔딩 하고 막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동화 속 인물이 아니잖아요. 인생은 계속됩니다. 그 말은 한 번의 여름이 끝이 아니란 뜻입니다. 사계절은 늘 순환하잖아요. 여름이 오면 다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봄이 오고, 그러다 다시 또 여름이 옵니다. 모든 건 흐르고 흘러 순환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같아요. 질문을 살아가다가 해답을 살아갈 때도 있고, 그러다가 다시 질문을 살 때도 있고, 결국에는 여름이라는 해답에 도달할 걸 알고만 있으면 폭풍을 하는 질문을 살고 있어도 절망스럽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폭풍우도 결국 묵묵히 인내하다 보면 지나가고 순환할 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옳다는 릴케의 말이 더욱 공감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만의 질문이나 해답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질문의 과정에 계시다면 힘들고 지쳐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결국에 여러분은 해답을 살아갈 거예요. 인생은 질문과 해답 두 가지가 모두 순리대로 순환하니까요. 여러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모두 어떠한 경우에도 옳다는 걸 잊지만 마세요. 마지막으로 인생을 있는 그대로 즐기길 바라는 릴케의 시 한 편을 읽어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을 꼭 이해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인생은 축제와 같은 것. 하루하루를 일어나는 그대로 살아나가라. 바람이 불 때 흩어지는 꽃잎을 줍는 아이들은 그 꽃잎을 모아둘 생각은 하지 않는다. 꽃잎을 줍는 순간을 즐기고 그 순간에 만족하면 그뿐.